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회사만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조기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놓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회사는 벗어났는데 자유는 따라오지 않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40대 후반 남성 어씨는 12년간 준비한 끝에 조기 은퇴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수익과 배당으로 월 250만 원, 세금 후 순수입으로 약 22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생활비는 이미 미니멀하게 맞춰져 있어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고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사회적 연결도 단절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짧은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일상에서 사람의 온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적인 계산 속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어족은 숫자로 자유를 계산합니다. 생활비 200만 원이면 가능하겠지. 연 34%만 수익이 나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자유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리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극, 스스로를 책임지게 하는 역할. 이 3가지가 사라질 때 자유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실제 은퇴 심리학 연구에서도 조기 은퇴자들의 무기력과 불안은 시간의 방향성 상실에서 가장 많이 비롯된다고 보고합니다. 돈은 준비했지만 시간의 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B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대기업을 다니야 45세에 파이어에 성공했고 첫 한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출근 걱정이 없었습니다. 걷고 싶을 때 걷고 책을 읽고 싶을 때 읽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그는 뜻밖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자유는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아왔던 외부의 구조가 사라지자 오히려 선택과 책임이 모두 자기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파이어족은 자유의 역설을 경험합니다.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불행했고, 시간을 가지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만큼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취미를 하려 해도 금방 지루해졌고 운동을 시작해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롭게 사는 법에 대해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삶의 자유와 다릅니다. 파이어족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운영하는 능력이 생겨야 자유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기 은퇴 후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역할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은 곧 역할이었고 그 역할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였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가장 단순한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스스로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일, 시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파이어족이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은퇴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면 사람의 부재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하루, 조회수가 없는 SNS, 대화하지 않는 시간. 이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벗어나면 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로운 삶일수록 더 강력한 자기 구조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은 준비됐는데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 파이어족이 놓친 핵심은 바로 삶의 엔진입니다. 삶을 굴러가게 하는 초점,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리듬. 회사는 벗어났지만 자유가 따라오지 않은 이유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숫자뿐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자유의 바닥을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는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상상이다. 사람들은 출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작 회사는 떠났지만 자유는 따라오지 않았다는 고백이 넘쳐난다. 그들이 놓친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간과하기 쉬운 삶의 구조와 리듬이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은 대부분 재정적 계산을 중심에 둔다. 생활비를 줄이고 투자 수익을 늘리고 배당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에 모든 집중이 쏠린다. 그 과정에서 삶의 대부분을 숫자로 환산한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 움직이고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며 하루를 이끌어갈 방향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 이 세 가지가 사라질 때 재정적 준비가 아무리 탄탄해도 자유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한 조기 은퇴자 어씨는 회사 생활을 벗어나자마자 처음 한 달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말한다. 늦잠을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낮에는 운동을 하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자신이 꿈꾸던 여유를 맛보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루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금세 깨달았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일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는 팀장이라는 역할이 있었고 업무는 그에게 매일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 무한한 자유가 처음에는 기분 좋은 해방감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가라앉히는 공허함이 되었다.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마음은 떠다니기 시작하고 결국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이것이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겪는 첫 번째 벽이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조기 은퇴 후 계획했던 취미생활을 거의 모두 포기했다.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도구를 마련했고 여행을 다녀보겠다고 일정도 짰지만 실제로 실행해보면 금세 흥미를 잃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회사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 도피하고 싶었던 바람일 뿐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은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성 상실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 인간의 일상은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목적 없는 자유는 견고한 구조 없이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린다. 많은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 후 흔들리는 이유는 돈은 준비했지만 목적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구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재정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붕괴되면 은퇴 후의 삶은 쉽게 무너진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회사 관계는 얕은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회사를 떠나면 외로움이 훨씬 크게 밀려온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회사는 관계의 질이 아니라 관계의 빈도를 제공하는 곳이다. 빈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없다면 사람은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 말을 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될수록 자기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의 건강도 가파르게 떨어진다. 관계의 부재가 은퇴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기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자유가 과도하게 확장될 때 나타나는 선택의 피로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어떤 목표를 세울지까지 전부 자신의 몫이다. 선택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선택의 연속은 곧 피로를 야기한다. 특히 은퇴 직후는 구조적 변화가 큰 시기이기에 선택 피로는 쉽게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파이어족이 흔히 간과하는 것은 자유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조기 은퇴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재정적 독립만 준비할 뿐 자유롭게 사는 기술은 준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는 능력이다. 하루를 구성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삶을 이끌어갈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 후에 진짜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역할 재설계, 관계 유지, 시간 구조화라는 세 요소를 강조한다. 역할은 자기 존재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은 인간의 안정감을 지탱한다. 작은 자원봉사든 지역 커뮤니티 참여든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만드는 것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관계는 말 그대로 삶의 온도다. 직장을 그만두고도 인간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스스로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의 구조화는 자유로운 삶일수록 더 중요한 습관이다. 규칙적인 루틴과 하루의 리듬은 삶의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회사가 사라지면 새로운 일상 엔진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파이어족이 놓친 핵심은 바로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다. 재정적 독립은 엔진의 연료일 뿐이고 삶의 방향과 구조는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돈은 준비됐는데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는 회사 밖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설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회사는 떠날 수 있지만 자유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진짜 자유는 나를 움직이는 힘을 스스로 만들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것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